공부교실, 취미교실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지역끼리 연계해서 행해지는 각종 스포츠 대회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죠. 그런 것이 주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튿날 새벽 5시, 다카모리 마을 토메노 할머니 댁. 올해 90살인 할머니의 아침 일과는 평생 변함이 없다. 5시에 잠을 깨어 이부자리를 정돈한 후 라디오를 트는 것이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체조 방송. 우리의 국민 체조를 연상시키는 라디오 체조는 할머니에겐 평생의 습관이자 건강 비법이다. 벌써 30년째 아침마다 이렇게 체조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젠 나이가 들어 정확한 동작을 하기조차 힘들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진지하고 열심이다. 30년 전 남편이 당뇨로 세상을 뜨고 나서 시작한 운동. 어쩌면 그것이 남편의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체조를 마치면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 그리고 나면 아침 식사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지만 아직도 식사는 직접 준비하고 혼자서라도 정확한 시간에 아침을 먹는다. 채소 반찬에 된장국과 밥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밥상. 빠지지 않는 메뉴는 우리나라의 청국장을 발효시킨 것과 비슷한 나토다.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단이자 토메노 할머니의 또 다른 건강 비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 나이를 알고는 모두들 정말 그렇게 나이가 많냐고 놀랍니다. 놀랍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늘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저는 심지어 80살 노인한테도 열심히 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들이 꼽는 할머니의 장수 비법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대범한 성격이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대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게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습니다. 토메노 할머니는 90살의 나이에도 안경 없이 신문을 본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아는 것이 즐겁다는 할머니. 스스로 꼽는 최고의 건강 비법은 운동이다. 맞아요. 몸을 항상 움직여야 해요. 춥다고 움츠러들면 안 돼요. 아직 다리도 멀쩡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오후 2시. 할머니의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됐다. 산책을 하는 것이다. 매일 3, 40분씩 하는 동네 한 바퀴 걷기엔 언제나 동행이 있다. 가까이에 사는 친구들이다. 친구라고 해도 10살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서두를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다. 내키는 대로 천천히 발을 맞춰 걷다가 피곤해지면 길가에 앉아 요구르트 한 병으로 갈증을 푼다. 이것이 바로 안빈 낙도의 삶. 그래서 다카모리 마을에선 80살도 청춘이다.
83살이에요. 젊으시네요. 이 중에선 그렇죠. 일본의 장수촌 나가노현 다카모리 마을에서 찾아본 건강 장수의 비법. 그것은 청정 자연 속에서 잘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은 90세까지 특별한 질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9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특성은 첫 번째, 하루 9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두 번째, 끼니를 거르지 않는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세 번째는 일, 취미 활동, 운동과 같은 충분한 신체 활동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장수한다는 것인데요. 건강하게 장수를 한다는 것은 분명 보통 사람들보다는 노화의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해가 가면서 자연적으로 늘어가는 신체 나이와 흔히 건강 나이로 알려져 있는 생체 나이가 그것인데요. 물리적으로 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건강 나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생체 나이를 측정해봤다. 네, 쭉 손 좀 쭉 펴시고 엄지손가락 꾹 눌러주세요. 양쪽 손. 신체 각 부위의 기능을 측정해서 우리 몸의 실질적인 노화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체 나이다. 생체 나이는 몸의 이제 건강 상태하고 노화의 정도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몸의 실질적인 나이를 저희가 이제 생체 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체 나이는 어떤 측정하는 방법이 단순하게 한 가지 검사로 생체 나이를 측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생체 나이를 측정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뭐 심장 기능이나 폐 기능 또는 근육량이나 근력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체의 어떤 기능을 한번 판단해보고 그 이외에 이제 생화학적인 검사나 또는 호르몬의 어떤 내분비 검사를 통해서 그런 생체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생체 나이를 궁금해하기는 참가자들도 마찬가지. 긴장된 마음으로 열심히 검사를 받는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실제 나이와 생체 나이는 많으면 10살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결과 실제 나이와 생체 나이가 가장 많이 차이 난 것이 9살. 같은 나이라도 생체 나이로 따지면 14살이나 차이가 났다. 여성의 경우 실제 나이가 가장 많은 박정자 씨의 생체 나이가 8살 적었고 남성의 경우에도 실제 나이가 가장 많은 이상면 씨의 생체 나이가 9살이나 적었다. 생체 나이가 실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니까 유전적인 경우가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많이 보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고 식생활 습관을 얼마나 조절을 잘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생체 나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나 긴장에 많이 시달렸는지에 따라서 생체 나이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61세가 4세 적잖아. 나는 딱 내 나이만큼 나왔어. 주는데 안 줄었어. 이러면 2살 더 먹었나 3살 더 먹게 나왔지. 검사 결과를 받아든 참가자들 사이에선 희비가 교차한다.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실제 나이와 생체 나이의 차가 가장 컸던 이상면 할아버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 나이 69살에 생체 나이는 60살. 꾸준한 운동, 즐거운 생활이 건강의 비결이다. 비교적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시간만 있으면 그냥 게이트볼장에 가서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즐겁게 노는 것뿐입니다. 반면 9살이나 더 나온 경우도 있다. 9살이 더 건강 나이가 더 안 좋게 나오셨어요. 9살이 더 많게 나와. 그렇죠, 더 많게 나왔다니. 이제 좀 해야지 운동. 걷기 운동을 좀 해.
못하면 작년에만 해도 새벽에 한 2시 반이나 돼서 일어나가지고 1시간 반씩